제일동포와 한반도의 관계짓기, 나를 찾는 여행으로서의 제일동포의 서울 체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한국을 찾는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의 그 변화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가 글로벌 환경 변화입니다. 포스트 냉전이 1989년부터 90년, 91년 요 시기에 일어납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되고 소비에트 체제가 붕괴가 되고 동유럽 국가들이 민주화가 되고 소비에트 체제 속에 그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었던 소비에트 연방을 형성하고 있었던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스트 냉전이라고 하는 시기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서는 88 올림픽을 하고 그 이후로 북방 외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과거의 사회주의권 국가들하고도 이제 정식으로 국교 정상화를 맺게 되고 그러면서 87년 헌법을 만들면서 상당히 제도적으로 민주주의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89년에 일본에서 소와 일왕이 사망을 하면서 제일동포들에 있어서도 이 포스트 냉전과 소와 일왕의 사망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자신들의 생활상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글로벌화가 이제 진전이 되고 그러면서 자국 내에 이제 그 구속되어 있는 그런 것보다도 항상 이제 그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드는 것들을 이제 그 자유롭고 그것을 언제든지 누구든지 꿈꿀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글로벌 환경 변화와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경제 성장을 하게 되고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987년에 이제 그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확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정치적인 안정, 경제적인 성장과 함께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발휘해서 한류가 글로벌 세계에서 일약 붐을 일으키는 그런 시대적인 대전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 제일동포뿐만 아니라 많은 재외 한인들에게 상당한 민족적인 자부심을 갖게 하는 동인이 되었고 특히 제일동포들에게 한국을 찾을 수 있는 그것에 대한 과거에 다소나마 가지고 있었던 거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일본 사회도 사회에서 사회도 변화를 해서 특히 이제 제일동포들의 삶의 양상들이 변화가 되는데 밀집된 그 커뮤니티를 형성하던 이제 제일동포들이 교회화가 이제 진전이 되고 그러면서 그 과거처럼 일본인들에게 집단 커뮤니티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노골적인 차별을 당하는 그런 경험이 교회와의 진전, 개별화, 산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미약해지는 그런 그 양상이 전개가 되고 따라서 이런 속에서의 젊은 세대, 차세대 자이니치들의 경우에는 차별이나 배제를 집단이 아닌 개인으로서 경험하고 개인이 대처하는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는 그런 그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글로벌 환경, 한국 사회, 일본 사회에서의 변화가 제일동포들이 손쉽게 한반도를 찾는, 한국을 찾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특히 차세대 자이니치들의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한국인들, 한국의 같은 동년배 사람들하고 사이에 동시대 감각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한국의 민주화라든가 경제 성장이라든가 한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냐면 이러한 제일동포하고 그동안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발전이 일본이 월등히 그 선진국가고 한국은 개발도상국가고 이 그 발전의 시차나 불균형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인식이 돼서
항상 일본은 앞서가고 한국은 그를 이제 뒤쫓아가는 그런 형태로 뭔가 시차와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러한 한국의 성장과 함께 특히 이제 1990년대에 이제 시작된 일본의 소위 말하는 잃어버린 그 00년,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하는 식으로 해서 거품 경제가 붕괴된 이후의 일본의 그 상황 속에서 보면 일본에서도 뭔가 그 폐색 상태 같은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한국은 오히려 그보다 낫고 또 이제 역동적이고, 이런 그 모습들이 그동안 그들이 느끼고 있었던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발전의 시차나 불균형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그런 의식이 거의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항상 일방향적으로 그 한국에서 일본으로 일본을 따라 배우는, 일본이 항상 앞서가는 그런 일방 통행의 시대에서 이제 쌍방 통행의 시대로의 그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동시대 감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제일동포들이 그 한국을 찾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정체성을 강화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커리어를 개발하기도 하는 그러한 큰 움직임의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제일동포들은 한국을 찾을까요? 결혼을 통한 이주가 일단은 있습니다. 그 제일동포와 한국의 만남의 서사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제일동포 남성과 한국인 여성, 제일동포 여성과 한국 남성 간의 결혼 등을 통해서 한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또 적지 않게 있는데, 한국에서 생활하는 한국 국적의 자이니치가 돼서 한국를 찾게 되었고, 그 가운데는 그 책에서 보면 그 한국인과 이제 그 한국 남성과 이혼한 제일동포 여성 중에 한 사람이 일본으로 다시 이제 이주해서 일본에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도 이제 나오기는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한국에 이주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생활하지만 여전히 일본에서의 자이니치 생활을 그대로 연속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혼해서 일본으로 재이주한 사람의 경우에는 한국으로 이주 경험이 있는 한국 국적의 자이니치로서의 삶을 일본에서 또 해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그 결혼을 통해서 한국을 찾는 경우가 있고, 또 유학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그 정체성을 찾는다고 하는 의미에서 한국학, 한국어라든가 한국 문화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중심이 되던 시대에서, 이제는 한국의 정치학이라든가 한국 경제학, 한국 사회학 등등 상당히 다양한, 또는 그 무슨 미디어라든가 또는 미술이라든가, 정구미 씨 같은 경우도 이제 미술을 전공하면서 한국 대학에 이제 미술 전공으로 유학을 온다든가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미술을 통해서 한국의 어떤 정체성을 강조하고, 이제 그런 것보다도 자기 커리어를 개발하는 쪽에 그 역점을 두면서 전공 영역도 상당히 다양하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을 찾는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이제 취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한국 내에 일본 기업이나 기관에 이제 취업을 한 사람들도 있고, 또 한국 기업에 취업한 제일동포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이 한국을 찾는 이유가 결국은 나를 찾는 여행, 마치 프루스트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라고 하는 굉장히 방대한 책을, 자기 체험적인 그런 어려운 그런 그 소설을 쓰기도 했는데, 이 제일동포들의 경우에도 자기 자신을 찾는 여행으로서의 한국 또는 서울 여행과 체류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이니치라고 하는 것이 한국, 일본 자이니치, 한국과 일본 그 사이에 자이니치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한국과 자이니지 어느 쪽인가? 한국과 일본 어느 쪽인가? 한국과 일본 양쪽인가? 하는 것들과 관련된 뭔가 애매모호한 자기 존재로서 그 자이니치라고 하는 존재감, 이런 거에 대한 답을 좀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서울 체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그 보고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생활 체험의 소감은 어떠한 것인가? 그게 이제 한국에서 체험을 해보니까 제일동포였을 때 일본에서 이제 다양한 유형의 차별이나 배제를 경험했던 제일동포들이 한국에 왔을 때 역시 비슷한 정도의 이제 또 배관시하는 그런 그 눈빛과 이제 마주하는 그런 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반드시 돌아가야 할 장소로서의 조국은 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체험을 한 사람들의 이제 소감에 나타나는 그런 그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다른 외국인이다. 그래서 일본에서 민족학교를 그래도 다녔던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도 한국어를 어느 정도 잘하지만 그래도 억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소는 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한국인의 시선과 마주칠 수밖에 없었고, 더더군다나 민족학교가 아니고 일본 학교를 다닌 사람들의 경우에는 한국어를 외국어로서 한국에 와가지고 익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그 측면이 과연 한국이 내 조국인가, 꼭 여기에 돌아와서 와야 될 장소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혼란, 고민, 이런 거를 안겨준 측면도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자란 환경과의 그 차이 같은 것들이 뭐 일본에서의 어떤 예법과 한국에서의 예법이 다소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들 같은 것들이 있고, 그런 것이 여기가 내 조국이 맞나, 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생활의 일부 불편한 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국이 맞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동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궁극적으로 한국 생활의 그 체험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일본에서도 외국인이었는데 한국에서도 외국인이더라라고 하는 감각입니다. 제일동포를 반 일본인, 절반은 일본인, 이게 이제 좀 표현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만 일본인에 대해서 좀 폄하하는 표현으로 쪽발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제일동포에 대해서는 이제 반 일본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반 쪽발이라고 하는 그 이름들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이게 이제 그 제일동포에 대해서 일본인들은 제일동포를 멸시하는 용어로 조센징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한국에 왔더니 한국에서는 이들을 또 반쪽발이라고 또 반일본인이라고 또 멸시를 하고 하는 그런 그 상황인 것이죠. 그런 속에서 한국에서 온전히 한국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래서 일본인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있을 곳이 없는 결국은 아웃사이더가 이 제일동포가 아닌가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나를 찾는 그 여행으로서의 서울 체류 경험을 통해서 많은 제일동포들이 느끼는 그런 감각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한국과 일본 이외에 또 다른 이동권을 형성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것은 일본 이외에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호주, 뉴질랜드 또는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 등등을 거치면서 그 이동권이 굉장히 다양하게 형성되는 그런 측면들이 사실상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 그것과 관련된 제일동포들의 고민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나를 찾는 여행으로서의 제일동포들의 서울 체류의 그 소감의 대략적인 내용은 일본에서도 외국인이었는데 한국에서도 외국인인 것 같다라고 하는 감각으로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